예, 오늘은 6장 내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중추신경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뇌, 사이뇌, 바닥핵,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내줄기를 볼 텐데, 내줄기는 영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브레인의 스템, 이 가지 또는 줄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대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어떤 줄기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뇌줄기는 사이뇌 아래에 위치하면서 매우 복잡한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입니다. 복잡하다는 말은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뇌, 다리뇌, 순뇌 이 세 개의 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컬의 큰 구멍, 이 큰 구멍을 통해서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줄기는 이 척수와 어떻게 보면 대뇌를 또는 소뇌를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신경노에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신경노라 함은 우리가 오름신경노, 내림신경노, 즉 감각신경노와 운동신경노의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줄기도 역시 이 중추신경계의 한 파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역시 많은 신경핵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 핵들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이 바로 생명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호흡 중추 그리고 심혈관계의 중추들이 이 뇌줄기에 위치해 있고 또한 뇌줄기는 이제 뇌신경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뇌줄기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례는 개요, 뇌줄기의 구조, 기능. 뇌줄기는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뇌줄기 전체 부분에 걸쳐 있는 핵군들의 모임을 그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줄기의 병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줄기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러분 책은 13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줄기는 사이뇌, 우리가 4장에서 사이뇌를 배웠는데요. 사이뇌 아래에 위치한 매우 복잡한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복잡하다는 의미는 아래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내용상 좀 복잡하다는 말을 썼는데요. 이 하나의 구조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요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요 각각의 뇌줄기의 구성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뇌줄기는 중간뇌, 다리뇌, 숨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줄기 아래 부분, 자 위에 요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위에 요게 탈라무스 시상, 즉 사이뇌가 있고 바로 밑부분에 미들 브레인 중간뇌, 그리고 폰스 다리뇌, 메둘라 숨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뇌 밑으로는 척수가 연결되어 있고, 자 그래서 숨뇌와 척수,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두개골의 큰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큰 구멍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그림 볼까요? 자 이렇게 뇌줄기 뒷부분은 소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뇌줄기와 소뇌는 세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특히 뇌줄기가 중요한 건 12개의 뇌신경 핵 중에 11번을 제외한 3번에서부터 12번 뇌신경 핵들이 뇌줄기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뇌신경은 우리가 얼굴 쪽 부분의 감각 운동을 담당하고요. 또 균형각 그리고 내장기 등의 감각 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말초신경 중에 한 개죠. 자, 이러한 핵들이 바로 뇌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뇌줄기의 혈액 공급은 척추 바닥 동맥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당연히 이 부분의 손상은 뇌줄기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뇌줄기의 기능은 자율신경계와 특수감각, 자, 특수감각, 시각, 미각, 청각 이러한 특수 감각의 기능을 갖고 또 균형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는 생명 유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뇌줄기는 이게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뇌줄기에 대한 사파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138쪽 그리고 139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서 우리가 뇌줄기는 중간내, 다리내, 순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9개의 뇌신경 핵들, 여기는 대표적으로 도르래 신경 보이고요. 얼굴 신경도 보이고, 자, 이러한 뇌신경 핵들 또는 가지들이 나오는 곳이 뇌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붙어 있는 손해와 연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리를 통해서 연결하는데요. 그래서 3개의 다리, 위 손의 다리, 중간 손의 다리,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해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자, 이거는 이제 뇌줄기의 뒷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뇌줄기 윗부분은 사이뇌가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중간뇌. 자, 중간뇌의 구조물 뒷부분입니다. 중간뇌의 구조물 이렇게 중간뇌인데요. 위 둔덕이라는 구조물, 아래 둔덕 이런 구조물이 보이고, 그리고 위 둔덕과 아래 구조물은 바로 위에 있는 시상의 가쪽 무릎체, 안쪽 무릎체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뇌신경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와 연결되는 3개의 다리, 위 손해, 중간 손해, 아래 손해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역시 이제 밑으로 가면서 뭐 뇌신경들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신경노 다발들이 보여요. 그래서 쐐기다발, 널판다발, 자, 이것들은 밑에서 척수를 따라서 올라오는 감각신경노들의 다발들이 뒤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책 그림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줄기에는 중요한 뇌신경들이 있다고 했죠. 자, 그 그림이 되겠고요. 먼저 중간뇌, 중간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3번 그리고 4번 뇌신경들이 중간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뇌, 자, 다리뇌는 5번과 6번, 그 다음에 7번, 8번이 다리뇌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순내 9번, 10번, 12번. 자, 이러한 뇌신경들이 각각의 뇌줄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뇌신경은 구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때 얘네들의 위치, 기능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뇌줄기의 구조 및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4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뇌줄기는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에 위치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바닥부,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뒷판, 그리고 뒤쪽은 지붕판 또는 덮개라고도 지칭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한 구조물의 명칭 꼭 기억을 하고요. 그 중에서 당연히 중간 부분들이 핵심이겠죠. 그물체가 있고 금방 설명드렸던 뇌신경 핵들이 중간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밑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앞부분, 이 앞부분을 바닥부라고 얘기하고요. 중간 부분을 뒷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뒷부분, 자, 여기와 이쪽 부분이 되겠죠. 지붕판 또는 덮개라고 합니다. 자, 특히 뒷판과 지붕판 중간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바로 뇌척수액을 담고 있는 공간이고, 중간내 뒤쪽에는 중내수도관, 그리고 다리내와 숨내 뒤쪽에는 넷째 내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뒷판과 지붕판 사이에는 뇌척수액을 담고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는 했는데요. 자, 보통 앞부분, 이 앞부분에는 대뇌 겉질에서부터 바닥핵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신경도들이 바로 이 앞부분을 지나서 내려갑니다. 당연히 숨내에서는 피라미드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따라서 앞부분에는 주로 운동과 관련된 내림신경노들이 지나게 되고, 그 다음 뒷판, 중간 또는 뒷판 부분에는 자, 밑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노들이 이렇게 뒷판을 통해서 올라와서 소뇌 그리고 사이뇌 대뇌 겉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뒷판은 주로 감각들이 올라오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뇌줄기에서 중간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뇌는 사이뇌, 다리뇌 사이에 위치해 있고, 뒤쪽으로는 셋째와 넷째 내실의 중간 부위. 자, 셋째와 넷째 내실의 중간 부위를 중간 내수도관이라고 해요. 조금 요 전에 그림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 사이 중간, 즉 중간 내수도관이 있는 곳. 앞쪽부터 바닥부, 중간에 뒷판,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있는 덮개 또는 지붕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앞부분 볼까요? 바닥부입니다. 자, 바닥부는 대뇌 다리라고 불리는 돌출된 섬유다발이 있는 게 특징이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뇌줄기의 앞부분, 바닥부는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운동신경노들의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대뇌 다리 역시 위에서 내려오는 내림신경로, 즉 운동신경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 부분에는 겉질 척수로 또는 겉질 내주기로와 같은 운동신경로들이 내려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대뇌 다리 뒤쪽에는 흑색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흑색질은 색깔 자체가 좀 진한 색이고 특히 여기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중간내, 요 중간내 중간 부분을 절단한 그림이 되겠고요. 이 트랜스버스 플랜으로 자른 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덮개가 이렇게 덮어져 있겠죠. 그리고 요 중간에는 중간 내수도관 이런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좀 확대한 그림이 바로 밑에 그림이에요. 볼까요? 자, 앞부분. 자, 이게 앞부분에 있는 대뇌 다리, 크로스 세레블리라는 대뇌 다리가 되겠고, 대뇌 다리 뒤쪽으로는 이렇게 짙은 색이 보이는 서브스탄티아 니그라 흑색질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쭉 가서 요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중간 내수도관, 세르벨라 어퀴덕트 중간 내수도관이 보입니다. 자, 특히 이제 흑색질에서 좀 전에 봤던 흑색질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흑색질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이 도파민의 역할은 자, 운동의 어떤 실행 역할, 그리고 행위를 하기 전에 생기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각성, 보상, 강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 물질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밑에 보시면 흑색질이 퇴화가 된다거나 어떤 손상을 통해서 이렇게 흑색질이 작아진다거나 또는 흑색질의 양이 또는 색깔이 이렇게 옅은 색 또는 크기가 작아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도파민의 양이 부족할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흑색질이 이렇게 작아지는 즉 도파민의 분비가 작아지고 또는 분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질환들을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파킨슨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내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뒷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뒷판은 덮개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이 뒷판, 이 내줄기는 뒷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뒷판이 중요한데요. 자, 이런 것들이 뒷판에 있어요. 여기 보시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뒷판에 있는 구조물들. 자, 먼저 내수도관 주위에 회백질이 보이고 그 다음 중요한 내신경 핵들이 보이네요. 3번과 4번 그리고 적색 핵도 보이고 위 손의 다리 그리고 다리 내 핵들도 이렇게 중간에 있는 뒷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내의 수도관 주위 쪽에 있는 회백질은 자, 여기서는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겠죠. 그리고 위협과 감정에 대한 그런 운동 반응 조절도 이 부위에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중간 내수도관 주변에 있는 회색질에서 분비가 된다. 그림으로는
자, 여기 지금 회색질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 하얀 구멍이 중간 내수도관이고요. 이 중간 내수도관 주변에 이렇게 회색질이 보인다. 자, 이런 회색질에는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다. 예, 그리고 위 손의 다리와 함께 손해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색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적색핵은 소뇌와 대뇌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뇌와 척수를 통하여 그물체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적색핵에서 합니다. 따라서 이 대뇌와 소뇌, 척수와 소뇌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적색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트랙이 있습니다. 적색 척수로 그러면 그냥 자발적인 운동에 관여하는 그런 신경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간내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 덮개입니다. 자, 덮개는 뒤쪽 부분이에요. 위 둔덕, 아래 둔덕, 그리고 덮개 앞 영역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덮개 부분에 위치해 있고, 자, 요 그림 볼까요? 이게 바로 보라색이 중간내고 앞부분이 바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중간 부분이 티그멘텀이 되고,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뒤쪽 부분이 텍텀, 덮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덮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혹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혹이 바로 위둔덕이라는 구조물이고요.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두 개, 한 쌍이죠. 두 개의 혹을 아래둔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둔덕 앞쪽에는 덮개 앞 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따라서 위둔덕은 시각 자극과 관련이 있는데요. 따라서 시각 자극에 따라서 눈과 머리의 위치를 반사적으로 조정하는 시각 반사 중추가 바로 위둔덕에 있습니다. 이 위둔덕은 바로 위에 있는 사이뇌 중에 시상이라는 곳에 있는 가쪽 무릎체와 연결을 해서 이러한 시각노를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둔덕은 청각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청각 정보를 달팽이 핵으로부터 받아서 역시 시상에 있는 안쪽 무릎체로 전달하는 그런 청각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위둔덕은 시각의 경도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시상의 가쪽 무릎체와 연결되어서 시각노를 만든다. 아래 둔덕은 청각 기능을 한다. 즉 청각노의 일부분이고 역시 시상의 안쪽 무릎체와 연결을 해서 이런 청각노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요거부터 하고 밑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 앞 영역. 자, 덮개 앞 영역도 역시 시각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가진 곳인데요. 눈의 동공반사, 공동반사, 조절반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눈의 동공반사는 자, 밝은 빛이 들어오면 빛을 받은 한쪽의 눈이 동공이 수축하는 것을 동공반사라고 해요. 즉 빛을 받은 눈의 동공의 수축을 일으키는 반사, 이게 동공반사고요. 공동반사는 반대쪽 동공이 함께 수축하는 반사를 공동반사라고 합니다.
자, 빛을 받은 반대쪽의 동공 역시 수축을 하는 반사, 공동 반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동공이 수축되고 안구가 안쪽으로 모아지고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는 반사를 조절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 또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동공의 수축, 수정체의 두께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반사, 조절 반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내의 덮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요. 자, 시각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이 비춰져서 그런 비친 사물들을 시각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자, 시각 경로를 쭉 따라오다 보면 슈페리얼 코리커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란색, 이게 위둔덕입니다. 그리고 자, 위둔덕과 함께 중간에 이런 부위가 보입니다. 이걸 바로 프리텍타 에어리아, 덮개 앞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둔덕으로 내려오는 시각 경로는 당연히 덮개 앞 영역을 거쳐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반사를 함께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반사들에 대한 설명들이 요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Pupil Reflex Pathway, 동공 반사. 그래서 빛이 들어온 곳에 동공이 수축되는 동공 반사의 경로를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자, 위에 명칭은 없지만 여기가 바로 위둔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덮개 앞 영역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리의 앞부분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즉 섬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 자, 뒤쪽 부분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어요. 손해를 이렇게 잘라서 안쪽 부분, 손해 때문에 보이진 않죠. 따로 손해를 잘라서 안쪽 부분을 보시면 다리의 뒤쪽 부분이 보이고요. 이 다리의 뒤쪽 부분은 그렇죠, 제4내실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앞쪽 부분은 부풀어 오른 모양, 섬유들이 많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운동신경로, 그리고 가로 섬유들, 이런 섬유들이 많다는 의미고요. 뒤쪽 면은 손해의 사이 부분이고 넷째 내실의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겉질 다리 내 로가 있는데요. 겉질에서부터 다리 내까지 내려오는 그런 신경노가 되겠습니다. 이 겉질 다리 내로는 중간 손해 다리를 통해서 손해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 겉질 내주기로는 3차 신경세포와 얼부신경핵과 연접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제 다리내를 보는 거니까 겉질에서부터 다리내까지 내려오는 겉질 다리내로는 중간 손해 다리를 통해서 손해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코티코폰틴 유론. 그래서 이런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 예, 다리내 부분에서 자, 이렇게 연접을 하게 되고, 여기 연접을 하게 되죠. 연접을 하게 되고, 이게 다리내 핵이 되겠습니다. 폰틴 뉴클레어스. 다리내
앞쪽과 연접을 하고 미들 세레벨러 펜디클 중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리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리뇌는 뇌신경 5번, 6번, 7번, 8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요걸 좀 횡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뒤쪽은 제4내실의 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면서 폰틴 뉴클레어스 다리뇌 핵들. 자, 이 다리뇌 핵은 코티코 폰틴 그런 트랙들과 연결해서 손해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내용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들 세레브럴 펜디클, 이게 중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해로 연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뇌의 앞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리뇌는 우리가 뇌줄기는 앞부분, 중간, 뒷부분, 지붕 이렇게 해서 세 파트였죠. 앞부분의 바닥, 중간에 덮개, 그 다음에 뒤쪽에 지붕.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다리뇌는 한 곳이 없어요. 즉 중간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앞쪽과 뒤쪽 이 두 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당연히 바닥이고요. 뒤쪽을 딥 지붕이라고 부르도 되고요. 또는 딥한 티그멘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또는 딥한 같이 혼용한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건 파트가 두 개만 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 이렇게 구분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은 역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내림신경로, 겉질, 척수로, 겉질, 다리뇌로와 같은 내림신경로가 앞쪽을 내려가고 또 가로 섬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곳, 이렇게 부풀어 오른 곳들은 가로 섬유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이런 것들 연결하는 가로 섬유들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 가로 섬유는 다리뇌 핵에서 시작해서 반대쪽 손의 방구를 연결하는 섬유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로 섬유라고 합니다. 겉질에서 내려오는 내림신경로 중에 특히 이제 운동 경로는 대부분이 피라미드를 거치는 피라미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뇌의 앞쪽 부분을 통해서 내려가는 운동신경로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숨내의 피라미드를 거치면서 이러한 경로를 피라미드로라고 지칭을 합니다. 4개의 뇌신경 핵이 있고요. 3차 갓돌림, 얼굴, 속기 신경들이 다리뇌에 있습니다. 이게 다리뇌 앞부분, 바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베실라 폰스 바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쪽 부분 지붕 또는 티그멘텀 뒷판을 볼까요? 넷째 내실의 바닥을 제공을 하고 지붕은 손해와 위손해 다리가 덮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잠깐 봅니다. 이게 넷째 내실의 바닥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림에는 없지만 당연히 뒤에 이렇게 손해가 있겠죠. 손해가 지붕의 역할, 즉 덮고 있다. 간단히 다리뇌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숨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숨뇌 영문 좀 잘 봅니다. 메둘라 오블롱게타
이제 라틴어인데요. 보통 메둘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순뇌는 뇌줄기에서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고, 자, 특히 심혈관, 호흡, 머리 움직임에 대한 반사, 삼키는 것들의 이런 반사, 즉 이게 다 뭐예요? 즉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순환계, 또 호흡,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이란 말은 다 이제 시각, 청각, 반사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연화, 작용 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에 관련하는 게 바로 순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는 뒤쪽에 V자 모양이 기준이 되어서 위 순뇌, 아래 순뇌로 나누게 됩니다. V자 모양을 빗장 또는 문이라고도 해요. 자,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여기 문이 있어요. 오베스, 이 문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위 순뇌, 아래를 아래 순뇌로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내실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자, 문을 기준으로 위쪽을 위순뇌, 즉 넷째 내실을 형성하기 위해 중심관이 열려 있는 부분.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이게 열려 있다고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열려 있는 부분을 위순뇌 부분. 그리고 아랫 부분은 자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죠. 이게 닫혔다는 말은 중심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척수의 중심관이 연결된 부분을 아래 순뇌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 순뇌는 이제 요 위에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뒤쪽이에요. 여기 뒤쪽, 자 여기 앞쪽이고, 자 앞쪽은 피라미드라는 그런 구조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decussation of pyramid, 자 피라미드에서 교차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니까 페스큘러스, 그 다음 글래시리스, 뭐 널판, 뭐 이런 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이런 거는 감각신경노들이에요. 따라서 앞부분은 피라미드로와 같은 운동신경노의 통로, 그리고 뒷부분은 널판, 핵 등과 같은 감각신경노, 즉 척수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신경노의 그러한 부분들이 뒷부분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밑에 그림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순뇌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피라미드가 보이고 피라미드 교차가 보여요. 그래서 겉질에서부터 내려오는 운동신경이 순뇌 피라미드를 거치면서 바로 이제 교차를 해서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게 한 90% 있고, 그냥 내려가는 신경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교차를 많이 한다, 대부분 한다. 이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세기다발, 널판다발 같이 척수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신경노들의 그런 통로 역할이 바로 뒷부분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뇌 앞쪽부터 볼까요? 자, 앞쪽에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즉 척수와 연접해 있는 아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뇌의 앞쪽 아랫부분 주로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구조물이 피라미드라는 구조물입니다. 피라미드는 대뇌 겉질에서 내려오는 신경섬유인 겉질 척수로 또는 겉질 순뇌로의 내림 운동신경섬유가 있는 곳.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앞쪽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겉질 척수로, 겉질 순뇌로가 있는데요. 특히, 자, 겉질 척수로는 피라미드를 내려가서 바로 밑에서 교차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교차를 해서 내려간다
따라서 이걸 피라미드 교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칠 척수로는 교차를 90%, 또 교차하지 않는 10%가 이제 척수까지 내려가서 척수의 어디? 척수 앞불과 연접을 하고 척수 앞불에서 해당 근육까지 내려가서 해당 근육을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겉질 척수로는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는데요.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대뇌 부채살, 바닥핵, 중간뇌의 앞부분,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숨뇌의 피라미드를 거치고 90%는 교차를 해서 또는 10%는 교차하지 않고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예, 척수의 앞불까지 일단 내려가요. 그래서 요게 한 단계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척수의 앞불에서 시작해서 근육까지, 즉 해당 장기까지 또는 해당 구조물까지 가는 연접이 끝납니다. 즉 두 개의 큰 신경로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겉질 척수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뇌 겉질에서 앞불까지를 상위 운동신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척수에서부터 해당 근육 구조물까지를 하위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뒷장의 그림을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질 숨내로도 있어요. 겉질에서부터 숨내까지만 내려와요. 그래서 숨내까지 내려오면 겉질에서부터 숨내까지가 하나의 경로고요. 그리고 겉질에 있는 어디? 내신경핵과 연접해서 해당 근육까지, 즉 얼굴에 있는 주로 근육이겠죠. 근육까지 가는 신경로 하나. 그래서 대뇌 겉질에서 숨내까지 하나, 숨내에 있는 뇌신경핵에서 근육까지 하나. 이것도 역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것, 즉 겉질에서 숨내에 있는 뇌신경핵까지를 상위 운동신경 세포라고 하고요. 뇌신경에서 얼굴의 근육 또 해당 구조물까지를 하위 운동신경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걸 그림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신경로는 모터코텍스 겉질에서 시작을 해서 브레인스템 뇌줄기까지, 특히 뇌줄기의 숨뇌까지 오면 이게 바로 겉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숨뇌까지 오는 신경로 해서 겉질 숨뇌로가 되겠고요. 또 하나, 대뇌 겉질에서부터 숨뇌를 거쳐서 90% 이상의 교차를 한다고 했죠. 자, 요 그림은 교차를 한 내용이네요. 교차를 해서 반대편 척수로 내려가서 척수의 앞불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어지는 요 그림이 바로 겉질 척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질 숨내로, 겉질 척수로, 이게 대표적인 운동신경로가 되겠고요. 겉질 숨내로는 당연히 겉질에서부터 숨내까지 이렇게 1차로 왔어요. 이걸 상위 운동신경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숨내에 있는 크레니얼 너브, 뇌신경과 연접을 해서 이 뇌신경에서 다시 해당 구조물, 뭐 얼굴에 있는 근육들, 자, 이런 곳까지 가게 되는 걸 하위 운동신경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겉질 척수로도 똑같아요. 겉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척수의 앞불까지 내려온 이런 신경을 상위 운동신경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척수의 앞불, 연접한 척수의 앞불에서 시작해서 해당 근육까지 가는 요 단계를
하위 운동신경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약으로 우리가 어퍼 모터 뉴런이다, 로우 모터 뉴런이다. 그래서 UMN, LMN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전체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겉질 척수로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대뇌 부채살에서 시작해서 바다핵을 거쳐서 쭉 내려오죠. 내려오고 중간 내에 대뇌 다리, 오늘 배웠던 중간 내에 대뇌 다리, 다리 내의 앞부분, 불독한 앞부분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자, 숨내의 피라미드 교차를 해서 90%는 반대편으로 가서 어디까지? 척수의 앞불까지 가서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와 연접을 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고요? UMN, 즉 상위 운동신경원들의 경로가 되겠고, 척수 앞불에서 시작해서 이 anterior nerve root이에요. 척수의 앞불에서 시작해서 이제 해당 근육까지 가는 루트를 하위 운동신경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순뇌를 거쳐가는 운동신경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순뇌를 볼까요? 자, 좀 전에 봤는 건 순뇌의 앞쪽 면의 아랫부분에 있는 아래순뇌를 봤고요. 자, 앞쪽에 있는 위쪽 부분의 위순뇌를 보겠습니다. 자, 위순뇌에는 피라미드 옆쪽에 두 개의 올리브 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올리브 핵은 여러 개의 구조물과 합쳐서 복합체를 형성을 하는데, 자, 중요한 기능은 바로 요거예요. 뇌와 척수에서 오는 모든 운동 정보를 받아서 중계를 해줍니다. 특히 어디로? 손에로 중계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손해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손해는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해의 주요 기능입니다. 따라서 올리브 핵에서 받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운동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손해로 중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올리브 핵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볼 말도 있네요. 타이밍 인지, 즉 우리가 주동근이나 기랑근 이런 근육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것들,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근육의 실행 등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 그리고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리브 손해를 통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손해로 이런 이 순뇌와 손해로 이렇게 이어지는 정보는 바로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뇌에 있는 뇌신경들은 역시 네 가지인데요. 혐의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등이 이렇게 순뇌에 있는 뇌신경 핵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뇌신경 11번에 있는 더부신경 핵은 척수에서부터 나옵니다. 척수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가지는 순뇌 밑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핵은 척수에, 하지만 나오는 부분은 순뇌 밑부분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음운핵이라고 있는데요. 자, 음운핵은 대뇌에서 오는 정보를 받는데, 특히 혀인두 신경, 미주신경과 연합을 해서 이 두 개의 뇌신경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씹고 또 맛을 보고 등에 관한
역할을 하는 의문핵이 바로 숲내에 있는 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숲내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숲내 뒷부분은 감각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아랫부분부터 볼까요? 숲내 뒷부분의 아래쪽으로 가면 중요한 기둥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기둥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널판 다발, 쐐기 다발. 자, 다발은 띠 또는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묶음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기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널판 다발, 쐐기 다발 이 두 가지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자, 올라와서 안쪽 섬유띠로 가서 반대편으로 교차를 하고, 그 다음에 숲내 위쪽으로 시상으로 대뇌 겉질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두 개의 다발이 있고 이 다발들이 교차를 해서 반대편 대뇌 겉질로 간다. 자,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숲내 앞부분의 운동신경도 역시 피라미드를 거치고 내려가면서 피라미드 교차를 90% 해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감각도 똑같아요. 감각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안쪽 섬유띠 부분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편 대뇌 겉질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뒤쪽 윗부분을 볼까요? 뒤쪽 윗부분에는 역시 뇌신경 핵들이 좀 보이고요. 혐의신경, 달팽이, 안뜰핵, 미주신경 핵들이 보이고, 자, 특히 중요한 이제 고립노 핵이 있어요. 고립핵 또는 고립노 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립노 핵은 뇌신경 9번, 10번, 7번, 9번, 10번과 연접을 해서 맛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예, 요거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뜰핵. 안뜰핵은 머리의 움직임, 위치, 중력 등 자세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핵은 당연히 청각 정보를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위에 여기 뒷부분에 보시는 거예요. 뒷부분이고 자, 이런 기둥들 널판, 그 다음 쐐기 다발이 보이고 자, 여기 있는 뭐 미주신경, 그 다음에 혐의신경, 그 다음에 안뜰핵 뭐 등등의 핵들이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요 기둥이 안쪽에 글래시리스, 바깥쪽에 큐네이터스. 그래서 자, 안쪽에 널판 다발, 또 바깥쪽에는 큐레이터스 쐐기 다발, 이러한 감각 기둥들이 올라오는 걸 보십니다. 자, 이게 바로 숲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숲내의 그 그림이고요. 숲내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147쪽 부분이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봤던 그림들이에요. 위 숲내, 아래 숲내를 잘라서 본 그림이고요. 위 숲내에서는 예, 넷째 내실이 좀 보이고, 그리고 고립노핵, 고립핵들이 보이고, 그 외에 뇌신경 핵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미주신경. 자, 그리고 또 올리브 핵, 아래 올리브 또는 올리브 핵들이 보이고, 앞부분으로 내려오면서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아래 숲내에서 뒷부분을 보니까 감각신경노들, 널판, 쐐기 이런 감각신경노들이 올라오는 기둥들이 보이고, 역시 뭐 혐의신경 등 예, 요런 뇌신경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더부신경이라고 있죠. 더부신경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핵은 없고요. 이렇게 가지, 척수 뿌리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좀 더 내려가면 중심관이 보여요. 중심관. 그래서 위쪽에는 넷제네실, 아래 순례로 내려와서 중심관. 자, 이걸 아까 우리가 V자 모양의 문을 기준으로 위에는 열려 있는 넷제네실, 그리고 아래는 닫혀 있는 중심관이 보인다고 했습니다.